이거 파헤칠 수 있는 사람은 윤석열 대통령뿐입니다. 이미 그렇게 하겠다라고 비상계엄을 선포했고. 반갑습니다. 김영윤 TV입니다. 문재인 이거 도대체 뭔 짓거리를 하고 떠난 건지 정말 허파가 호떡 뒤집어지는데요. 도보다리 건너면서 김정은에게 넘겨줬던 그 금도금 USB 뭐가 들어있었답니까? 그거 조사하려고 하니까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한 거 아닙니까? 박지원하고 박선원이 입법부에 들어와가지고 윤석열 정부 탄핵으로 끌어내리려고 탄핵 공작 앞장섰던 거 아닙니까? 북한이 말이죠. 가상자산을 탈취해가지고 돈을 꽉 들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그 가상자산이요. 핵개발 자금으로 사용한다라고 의심을 받고 있죠. 이 북한이 보유한 비트코인이 현금으로 환산을 하면요. 1조 6,500억 규모에 달한다라고 합니다. 세계 3위 수준이다라는 말이죠. 참 북한이요. 이 GDP 생산, 국내 총생산을 보면요. 대한민국에 비해서 1.7%, 대한민국 수준의 1.7% 정도고요. 이 서울 영등포구로 한번 보면 지역 총생산인 44조보다 훨씬 낮은 수치입니다. 한 지역구의 생산 능력보다 북한 전체 생산 능력이 확 떨어진다라는 거죠. 1인당 GDP가 약 1200달러 정도로 추정이 됩니다. 세계에 비하면 한참 낮은 수준인데 이 가상자산은 전 세계 3위다. 그러니까 지도부만 배불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거 김정은이 딸 김주혜 디올 잠바 사입히고 이 김정은이 발렌시아가 가죽 자켓 사입고 이 잘 봐야 됩니다. 대한민국에서 반미 외치는 문의 좀비들 바라는 세상이 이 북한 세상 아닙니까? 니들이 보라라는 거죠. 국민들 1인당 총생산 GDP는 전 세계 하위입니다. 그런데 지도부 배돼지에 기름 낀 짓만 하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 북한 하는 이재명, 네가 김정은처럼 되겠다라는 거 아니면 우리 북한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요, 더불어민주당이 간첩처벌법 막고 있죠. 거기에 집중하는 이유가 뭘까에 대해서도 조금 고민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대한민국 반국가 세력이 과연 어디일까요? 여러분들 판단하셨을 거다라고 보는데요. 저는 세계 3위도 깜짝 놀랄 일인데 이게 대한민국과 연결이 되어 있다라는 게 끔찍합니다. 양산 책방 할배 이것부터 잡아드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자, 북한의 비트코인 보유 증가, 국제 제재 우습게 보고 있죠. 여기에 한몫을 하고 있는 게 한국의 정치가 아닐까라고 보는데요. 한국의 정치 대응도 보면 이게 손잡았나? 아니면 알고 있나? 아니면 눈을 감나? 뭐 이런 느낌이 좀 있습니다. 최근 보도에 따르면요. 북한이 보유한 비트코인의 양이 미국과 영국에 이어서 세계 3위. 하하. 북한의 해커 조직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라자루스. 이게 전 세계 가상화폐 거래소를 해킹해가지고요. 막대한 암호화폐를 탈취했다라고 합니다. 이 결과로 지금 북한이 14억 6천만 달러, 우와, 상당의 비트코인을 확보한 것으로 추정된다라고 합니다. 북한이 이렇게 해킹을 통해서 얻은 가상화폐로 국제 제재를 회피하면서 핵무기 개발, 미사일 프로그램 자금으로 활용을 하고 있다라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막대한 금액이 북한에 필요할까? 이재명이 말하는 기본소득으로 막 나라 사람들한테 돈을 나눠주지도 않고 그것으로 배돼지 불리고 있는 것도 사실 그렇게 큰 돈이 필요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막대한 금액이 어디로 가냐? 핵무기 개발로 간다라는 겁니다. 갑자기 그 김대중이 선생님이 생각이 나네요. 핵무기 개발 절대 안 한다. 그거 본인이 담보한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미국 검찰이요. 최근 라자루스가 탈취한 비트코인 소유권 공고 절차를 마쳤다라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동결한다라는 거죠. 불법적으로 탈취된 가상화폐 자금 흐름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의 일환이다라는 겁니다. 미국이요 한다면 합니다. 이 우크라이나 침공했던 푸틴의 자금을 찾아가지고 동결시켜 놓고 거기서 발생하는 이자로 우크라이나에 지원을 하기도 했습니다. 미국은 창의적인 방법으로 돈을 압박하는 방법을 알고 있죠. 북한의 사이버 범죄 조직
이 가상화폐를 활용해 가지고요. 국제사회 제재를 피해서 자금을 조달하는 방식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미 국무부 보고서에 따르면요. 북한이 2017년 이후로 30억 달러 이상의 암호화폐를 탈취한 것으로 분석되면서 이게 대부분 미사일 핵 개발에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미국과 EU 유럽연합이죠. 북한의 해킹 조직과 연계된 암호화폐 지갑을 동결했고요. 관련 기업들과 금융 거래를 차단했습니다. 강력하게 대응 조치를 하고 있죠. 그런데 북한은 뭐 계속 요게 동결되면 다른 지갑을 또 개설하고 다른 지갑을 개설하고 러시아, 중국 등 제3국을 통해서 돈을 세탁해가지고 이 자금을 확보하는 방식으로 지금 요래조래 피해 다니고 있다라는 겁니다. 러시아와 중국의 도움 없이 현금화할 수 있을까? 그건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친중하지만 결국 친중? 그래, 중국, 북한, 러시아가 한 세트입니다. 거기에 붙는 건 이란. 그러니까 이게 어떤 나라들과 친구인지를 봐야 되겠죠. 엄마가 그랬잖아요. 좋은 친구 사귀라고. 맹모 삼천지교가 왜 나옵니까? 좋은 환경에서 좋은 결과들이 나오는 거죠. 이렇게 북한, 러시아, 중국 친해가지고 좋은 결과가 나오겠습니까? 결국 세계의 도둑놈밖에 더 되겠습니까? 자, 국내에서 과거 문재인이가요. 문재인이가 대북 정책 관련된 논란 여기에 중심에 있죠. 2018년도 판문점 회담 당시에 김정은에게 전달한 USB 핵 개발에 필요한 경제 개발 계획을 담고 있다라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죠. 거기에 한강 해도도 담겼다라는 게 들통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한국에 침투할 때 여러 경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경로를 상세하게 가르쳐주는 지도를 만들어서 그 북한이 상황이 안 좋으니까 인터넷을 킬 수가 없으니까 종이로 지도를 만들어 주기도 했다라고 합니다. 이에 대해서 이 국민의힘은요, 북한에 대해서 너무 평화적인 명분으로 지나치게 유화적인 태도를 보였다라면서 그게 결국은 북한의 핵 개발과 경제적 이익을 동시에 챙길 수 있도록 도왔다라는 비판을 꾸준하게 제기했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정권 때 남북 경협 프로젝트, 경제협력 프로젝트입니다. 이 북한이 경제가 어디 있습니까? 저는 이것도 너무 황당했는데요. 이 프레임만 좋고 결국은 남한에 있는 경제인들이 북한의 자금줄 되는 역할을 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재명이 지금 미국의 제재 대상이 되나 안 되나에 발발 떨고 있는 것도 이제 북한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과거에 경기도지사 시절에 쌍방울 그룹을 통해서 북한에 800만 달러 송금했죠. 이 의혹으로 국내에서도 검찰 수사를 받고 있고요. 최근에 이화영 전 경기 평화부지사가 해당 사건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재명이 이 대북 송금 사건이 이제 국제 제재를 받는 순간 정치적 타격은 불가피하다라는 거죠. 대한민국이 앞장서가지고 이재명이 저기 국제제재 받게끔 갖다 바쳐야 되고 문재인이 들춰내야 되는데 이 나라 자체가 문재인이 보호하고 있고 이재명이를 보호하고 있다라는 것, 사실 이거 빤한판의 국제사회에서 봤을 때는 대한민국은 중국에 넘어갔다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이재명이가 차기 대선에서 뭐 정권을 잡는다라고 그냥 아닐 일이지만 본다라고 하면 이 문재인을 넘어서는 유화적인 대북 정책을 이어가겠죠. 북한의 가상화폐 해킹, 국제사회 제재가 더욱 강화되는 상황 속에서 이 한국의 친북 성향의 정책을 유지한다라고 하면 북한과 한국과 북한이 똘똘 뭉쳐가지고 국제사회에서 왕따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최근에 미국이 민간 국가로 한국을 지정했습니다. 이 정치적인 영향이 얼마나 클지, 경제적인 영향이 얼마나 클지, 여러분 당장 해외여행할 때 코리아 이 여권 보면 웃으면서 통과시키죠. 그 부분에서 이 웃음이 사라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나라가 국제사회 지위에 따라서 나의 대우가 달라지는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느끼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최근에 미국 에너지부가 한국을 민간 국가로 지정했습니다. 이 바이든 정부에서 이 한동훈이 나와가지고 그래서 내가 비상계엄을 해제했다 그러던데 이 민간 국가 지정은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이후에 바이든 정부를 마치기 전에 후딱 지정하고
빠졌습니다. 뒤처리는 이제 트럼프에게, 강력한 제재는 트럼프에게 맡겨놓고 바이든이 빠졌다라는 거죠. 아메리칸 파이 부르던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이 됐네. 친북, 친중의 인사들이 정부의 요직을 차지하면서 이 정권을 잡아먹으려고 윤석열 대통령 축출했네. 이거 탄핵 기각되고 만일 인용되면 대한민국은 저쪽으로 한미동맹 파기 수순으로 가기 때문에 국제사회에서 이제 고리를 끊어내는 거죠. 뭐 그동안에 굳건한 한미동맹이다라고 얘기하지만 미국이 한국 상황을 봤을 때 더 이상 가망성 없다라고 보면 산소호흡기 떼겠죠. 그런 느낌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심각한 상황에 자기 정치에 올려치기 하기 위해서 봐라 내가 그래서 비상계엄을 해제했잖아 이러고 있는 사람 보면 정말 좀 공부 좀 하라라는 거. 정말 정치를 모르고 국제 정세도 모르고 오로지 나만 하루 종일 거울 보면서 요거 삐뚤삐뚤 요거 하고 있는가 저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이렇게 한국을 민간 국가로 지정한 건 문재인 정부를 시작으로 이 친중, 친북, 이 유화 정책을 펼쳐가면서 그 뒤를 바통을 이을 민주당이 들어왔을 때 사요나라 이렇게 하는 거죠. 2025년 1월 초에 민간 국가 및 기타 지정 국가 목록에 포함시켰습니다. 여기에 포함된 국가들을 보면요. 북한, 중국도 포함되어 있죠. 미국에서는 적대적 관계를 의미하지 않는다라고 설명을 했지만 한국 정부는 이 엄중하게 인식을 하고 지금 적극적으로 교섭을 진행 중이다라고 하는데요. 트럼프 위기가 들어서고 난 다음에 이 트럼프의 정부 인사들이 방한을 한 건은 0건입니다. 대한민국의 대통령의 부재가 얼마나 큰지 아시겠죠? 제발 정신 좀 차리시길 바랍니다. 자, 문재인이가요,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서 대북 유화 정책을 추진해 오면서 북한에 지속적으로 핵과 미사일 도발, 그리고 국제사회 제재 속에서도 북한 지원을 이어간 점, 이게 미국 등 우방 국가들의 우려를 불러일으킨 겁니다. 정치적 불안성이 한미 동맹의 미래에 대해서 불확실성을 준 것이고 이 미국을 제외한 다른 우방국들도 같은 시각으로 대한민국을 본다라는 것. 앞으로 국제사회에서 이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시간과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봤을 때 이 가상화폐를 활용해가지고 이제 북한이 핵 개발을 지속해 왔다라는 건 팩트입니다.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이 국제사회가 강력한 경제적, 법적 제재를 북한에 시행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한국도 역시 같은 흐름으로 이 파도를 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한국에서 친북 성향의 정부가 들어선다라고 보면 북한과의 협력을 강화하는 정책이 추진될 가능성이 매우 높죠. 사이버 범죄 등으로 통해서 축적한 자금을 한국에서 세탁해 줄 수도 있는 것이고 세탁하는 것을 알면서도 눈을 감을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게 도왔다라고 보면 한국도 나가리 됩니다. 그래서 한국은 이 우방국과 함께 파도를 타야 되는 거죠. 북한의 불법 자금 조달을 완벽하게 차단하면서 국제사회에서는 우리는 이제 북한에 대한 제재를 하는 그대들과 동참할 것이고 우리는 친중이 아니야 라는 선을 정확하게 해야 되는 겁니다. 선명하게 정치적인 노선, 외교 노선을 공식적으로 언급을 해줘야 대한민국의 생존의 근간인 한미동맹 파기를 막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이렇게 민감하고 대한민국의 이 존폐의 위기를 가지고 오는 이런 상황에서도 더불어민주당이요 간첩처벌법을 막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겠습니까? 이미 북한과의 연계가 있다. 중국과의 짜미짜미가 있다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북한과의 연계를 차단해야 되고 국가 안보를 강화하려는 법안에 대해서 강력하게 소리를 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국가 안보에 힘을 쓰고 있는 이런 법안들에 반대되게 간첩법에 대해서 저항을 하고 있는 건 의심을 품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단순히 이게 좌와 우의 싸움에서 이 윤석열 정부가 펼쳐나가는 거야. 나는 무조건 무조건 반대할 거야.
이런 정치적인 이해관계 때문일지 아니면 더 깊은 배경에서 중국과 쉐쉐, 북한과 내래동지 뭐 이런 건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고 들어야 된다라는 거죠. 이거 파헤칠 수 있는 사람은 윤석열 대통령뿐입니다. 이미 그렇게 하겠다라고 비상계엄을 선포했고 그 진정성을 파악했고 그 이유를 알아버린 국민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컴백을 강력하게 외치는 겁니다. 국제사회에서도요. 윤석열 대통령이 직무 복귀를 한다? 그러면 이 완벽하게 힘실어줍니다. 트럼프가 지금은 뭐 북한이 김정은이 나의 친구야, 뭐 푸틴이 나의 친구야 이렇게 얘기하지만 실제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돌아오셨을 때 외교적으로 교류를 빠르게 진행할 것이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힘을 실어다 줄 겁니다. 대한민국의 국민들은요. 이 한국 사회가 어느 방향을 보고 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심각히 생각하고 고민해야 될 때입니다. 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찬성을 외치는 사람 주변에 있다. 그러면 두 가지입니다. 이 사상을 바꾸는데 목숨을 걸든지 아니면 손절을 하든지 이 두 가지죠.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하시면요. 제 방송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살 길은요. 국민들이 깨어나는 것밖에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직무 복귀하시면요. 정말 하셔야 되는 건 국민 캠페인입니다. 그립다 윤석열 김영인 TV였습니다.